이것도 상당한 또 논란이 예상이 되는 문건이 하나 딱 있네요. 이게 뭐죠? 서울중앙지법 증인소환장인데. 네, 제가 네. 엊그저께 고발뉴스 출연하기 전 오전에 네. 등기로 받았던 증인 소환장인데 네. 김보엽 씨 성추행 사건으로 제가 증인 채택이 되어서 법원에 감사한 마음을 방송에서 전했었어요. 그렇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 공판이니까 증인 신청을 예. 받으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월 12일 네. 오전 10시 40분으로 방송에서도 공지를 했는데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또 고발뉴스 이틀 만이죠. 네. 오는 길에 변호사분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네. 변호사분도 지금 뭐 다른 재판 중이고 그 사무실로 연락이 갔대요. 법원 측에서. 이날 잘 오시라고? 아니요. 네. 우리가 보낸 소환장은 실수였다. 요 문건이요? 예. 강미정 씨가 받은 건 맞으나 네. 그건 이제 법원의 실수로 간 소환장이기 때문에 3월 12일에 증인 출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임정빈 판사님인데 요 분 보니까 요 판사님이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누가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 채택을 한다는 거는 판사 입에서 떨어지면 채택이 되는 거고 그럼요. 번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여러 재판 수사를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저희 변호인 분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어서 잠깐만 여기 변호사겠구나. 네. 네네네. 이런 일을 저는 31년 계속 소송 중이거든요. 네. 31년째. 네. 금시 초출입니다. 초출.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일이 있어요? 증인 소환장을 등기로 직접 받으신 게 맞죠? 그렇죠. 직접 받았는데 그거를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누가 전화했다고요? 법원에서 법원. 변호사의 그러니까 법원 누가 한 거예요? 법원 측에서 02530으로 아니 그게 뭐 변호사가 실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 조력하는 변호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변호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의 그러니까 조력하는 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네네. 이것에 대해서 잘못 발송된 거다라는 안내를 해줬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조금 그거 당황스럽죠. 스캠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확정 증거 법적 효력은 이 소환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화 건 사람이 장난으로 이를테면 뭐 실수로 모르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워낙 그 사무실은 법원이든 지검이든 연락을 자주 주고받아서 대표 번호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번호로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네. 그 변호사분한테 받은 메시지도 있어서 너무 확실합니다. 뭐 사건 번호까지 쭉 적어놓고 이거 출석하지 말라라고 메시지가 왔고. 자,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네.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보엽 전 대변인의 피해자로서 김보엽 측이 증인 신청을 원치 않았던 상대이기 때문에 준비 기일 때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그 향후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 상황 같은데 이렇게 임의로 소환장 보냈다가 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내린 다음에 철회가 됐다라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소환을 했다가 직접 이 증인 신문 하기 전에 다시 이 일을 걷어들이는 거를 철회라고 한다면은 증인 그 당일에 증인 신문 자체가 뭐 철회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자소송 이 형사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증인 신문 기일로 되어 있다가 뭐 증인 신문 뭐 기일이 취소가 됐다든지 뭐 철회가 됐다든지 그런 표시가 뜨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전화로만 해서 그거를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면은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3월 12일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조해서 만약에 네. 실제 소환장 증인 소환이 취소됐으면 가지 않는 게 맞겠다. 근데 일단 네. 뭐 철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안내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상 뭐 철회된 게 맞다면은 뭐 출석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제 절차상 나에게 어떤 뭐 발언의 기회를 법원에서 주는 거 안 주는 거 이것은 또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31년째 소송 중인데 이런 일 처음 봤거든요. 혹시 대변인님은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고 네.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부분은 네. 당시 추행 목격자가 사실 확인서를 써줬던 그 당시에는 혁신당 연구원이 저랑 같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네. 그분에게는 오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그분은 출석이고 저는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고.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권력자 힘 있는 권력자 측에서 뭐 법원을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 로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 측이라면 도저히 뭐 그런 일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이 담당 판사에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판사가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라라고 직원에게 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찰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담당 이 판사만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검사와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가 아마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의견서에 따라서 판사가 이 증인 소환은 다음에 뭐 다시 기일을 잡겠다라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서는 뭐 사실은 잘 지금으로서는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증인 신문 기일을 뭐 다시 잡겠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날 당일에 뭐 2명의 증인 신문을 잡았다가 1명은 다른 기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더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네, 여하튼 좀 석연치 않은 네.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 쪽에서의 워드가 재판부에서 소환증을 잘못 보내어 취소합니다 였기 때문에 책임은 판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도 이 네. 사건을 뭐 강대빈 옆에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그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의 지금 이제 진행도 문제인데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제 경찰로 9월 달에 이제 넘어갔거든요. 4월에 고소하고 나서. 근데 이 그 변호사들도 이제 신유진 변호사 계시지만 2차 가해란 거는 최종적으로 이게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2차 가해는 대법원에서 가면 예를 들면 유죄 나오면 그건 2차 가해가 아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무죄 나오면 미안하다 하면 끝날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로 보고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사건의 이제 성추행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땡땡이 대변인, 김보엽 대변인은 전 대변인은 당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요. 자기는 뭐 하지 않았다. 네네. 무죄 추정 원칙 뭐 얘기하면서. 근데 무죄 추정 원칙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럼 나는 무죄다. 나는 하지 않았다. 재판에 이미 걸리고 윤리 심판 다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무죄니까 페이스북에 막 이게 자기 쏟아내는 거. 그거 하라고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할 때 판사에게 다른 압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법정신이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마구잡이로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조국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좀 불복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 뭐 이미 이제 바깥 사람이라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뭐 공개적인 입장을 내든지 네. 그게 사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닐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명인가 원내대표인가가 어쩌다가 그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인가 나왔고. 근데 당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여러 명의 당대표 비롯해서 여러 명이 그 상황을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대부분 전화를 해보면 뭐 나간 사람 어떡하냐. 탈당한 사람 어떡하냐. 우리 당 사람 아닌 거 어떡하냐. 대체로 이제 제가 전화했을 때 다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사실 한 가지 행동 보면 10가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 같은데. 네네. 네, 당직자들 정리하셔야 돼요. 중에서도 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당 차원에서 모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당직 생활을 할 때에도 법적 대응하기 전에 무조건 당에 논의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강미정이 나가는 프로들 혹은 강미정 사건을 다뤘던 기자들은 너무 크게 화를 입는다. 제 옆에 계시지만 이정주 기자님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또 다른 채널에서 사건 다루면서 평가를 했던 분들 다
법적 대응 혹은 언중위에 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소송을 당해. 예, 그래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또 어찌 보면 이 짐을 함께 끌고 가실 동지라고 왜 제가 마음 눈이- 편하게 눈동자가 왜 빨개지십니까? 네, 생각- 보는 사람 또 네네. 씁쓸하게. 네. 사실 저희 기자들이 하는 일이죠. 지금 강훈식 실장이 들어왔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청와대발 기사들이 너무 많은데 다 맞아. 엠바고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어렵게 우리 강민정 전 대변인께서 저희 고정 출연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이정주 기자도 좀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큰 사고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고 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아이고 든든합니다.